오늘은 영화 비공식 작전의 모티브가 된 도제승 서기관 납치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빛나는 일개운 1986년 1월 레바논 베이루트의 한국 공관에서 근무하던 도제승 서기관은 출근을 하던 길에 무장한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건 발생 1년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도제승 서기관의 생사 여부와 소재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납치범들의 목적조차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한 한국인 기업가에 의해 도제승 서기관 석방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국 비밀 요원에게 도제승 서기관의 행방에 대해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이 미국인은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해 도제승 서기관의 생사 여부와 납치범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국의 외무부 고위 인사를 만나 자신이 알아낸 정보들을 전달해주고 도제승 서기관의 구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도제승 서기관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안에 미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미국의 도제승 구출 작전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린다. 둘째, 협상 과정에서 납치범들에게 도제승 석방과 무관한 특별 조건을 내거는 것을 한국 정부는 용인한다. 셋째, 구출 작전이 시작되면 한국 정부는 구출 계획의 모든 부분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해야 하며 작전 도중 계획을 중지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국 측에서는 대체로 동의하였지만 두 번째 항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미국인은 당시 레바논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 인질들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입수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후 한국 측에서 모든 조건을 수락하였고, 몸값의 지불에 대해 얼마가 적절한지 논의 끝에 이전 독일인들의 구출에 지불한 액수만큼 지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유럽으로 넘어간 미국인은 유럽의 전문가들과 함께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팀을 만들었는데 작전 팀장은 유럽의 전문가가 맡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시사주간지 타임을 이용하여 도제승 팀장의 생사 여부와 현재 사진을 입수하였습니다. 이제 작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처음부터 마찰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작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신병이 확보된 뒤 몸값 전액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유럽의 팀장이 사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이 직접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값을 운반하는 운반인이 시리아군 대령에게 몸값을 탈취당했습니다. 그 대령은 인질 구출 작전을 성사시키는 것과 관련해 시리아 측에 내야 할 몫이라며 돈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베이루트의 여러 무장단체들에게 인질 거래가 진행 중이라는 소문을 퍼뜨려 몸값을 운반하는 일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장단체들은 도제승 서기관이 베이루트를 빠져나가기 위해 시내에서 이동 중일 거라 짐작하고 그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도제승 서기관을 찾아내는 쪽이 몸값을 챙길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몸값 운반인과 그의 보호팀은 제대로 납치범들에게 몸값을 건넸고, 도제승 서기관은 안전한 장소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도제승 서기관은 의사소통도 불가능하고 충격으로 인해 실성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장단체들은 자신들이 도제승 서기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은신해 있던 장소를 찾아다녔고, 그는 은신처를 바꿔가며 숨어다녔습니다. 여전히 무장단체들은 도제승 서기관을 찾아다녔지만 공항을 빠져나가면 되는 마지막 관문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럽에 대기 중이던 한국팀에서 본국으로부터 몸값의 절반을 지불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도제승 서기관의 신병이 한국팀으로 인계가 되면 몸값을 전액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전에 신병 확보가 되면 몸값을 전부 지불하겠다던 약속과 다른 말을 하는 한국의 말에 유럽 측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 측에서는 도제승 서기관 구출을 포기하고 베이루트에 남겨두는 것과 다시 한번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베이루트에서 탈출시키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럽 측 팀장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베이루트로 보냈습니다. 결국 도제승 서기관은 무사히 베이루트를 탈출해 스위스에 잠깐 머무른 뒤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무사히 김포공항에 도착한 도제승 서기관에 대한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용이 불분명하였고 의도적으로 초점을 흐리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든 공로를 독차지한 전두환 정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제승 서기관이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한국에선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도재승 서기관의 무사 귀환에 대한 소식을 접한 유럽 측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비용 지불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후 노태우 정권에서도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일어난 일이니 자신들과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안 자신이 낸 비용을 지불받지 못한 유럽 팀장은 실망과 분노가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도재승 서기관의 구출을 성공적으로 하였다는 것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납치 21개월 만에 풀려난 도재승 서기관은 외교 업무에 복귀해 다른 나라에서 총영사 등을 지내고 2000년에 퇴임하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의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